황제 휴가 대 서류 다 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관련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었죠. 국민의힘에선 특검 도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공개된 녹취의 일부분 들어보시죠. 그렇게 1차, 2차 병가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4일까지 병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요. 검찰 측에서 얘기한 걸 저도 들으면서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네. 재원장교가 그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 받은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예, 이렇게. 병가를 현장에서 그냥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검사 된 다음 때 나도 안 했다 했더니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녹취가 공개된 뒤로 지금 논란이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아직까지 추미애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교수님, 추 장관은 아니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 변호인들이 이 관련 서류 다 제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련 서류랑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지금 저 녹취에 나온 그 대위라는 분하고 중령이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병가에 대한 서류가 제대로,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견이 약간 뭐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만약 이게 사실한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좌관 측에서 이미 서류를 넘겼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말로 지시를 냈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허락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서류가 제출이 됐는지, 그리고 서류가 제출됐다면 서류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보냈으면 보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라고 하면 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또 양측 의견이 다르면 누구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보좌관이라는 분이 누군지 찾아서 그분이 정말 보냈다면 보낸 증거를 가져오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근무했던 대위나 중령 입장의 군들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보고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군 담당자인 정경도 국방부 장관 또한 기록이 행정 처리가 정확히 안 됐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니 장관님 안 해둔 장관님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영장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일단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기간에 대한 그 명령을 항상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두로 승인을 한 그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했더라도 그건 승인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그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경도 장관은 서류상에 그런 것이 안 남겨졌다라고 이 일부분 행정 절차상 오류를 시인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모두 제출했다 그러고 그 정경도 국방장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어제 그 변호인증 해명을 보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연대 통합행정 시스템의 면담 관련 기록은 있다 그랬거든요. 서류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또 면담 관련 기록이라고 말해요. 기록이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면담 관련 기록이라는 거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면담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건지 지금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동부지검에 접수가 된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끌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군 내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대위하고 중령들 있잖아요. 소환조사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보좌관들 다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해가지고는 2017년 6월 25일이라 그러죠. 전화가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 정치적인 공방 진실 게임으로 흐르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난번 김학의 사건 수사 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는 국무회의를 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라 그러셨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면 대통령께서 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된 진상규명을 확실히 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세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의혹 당시 당직 사병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당직 사병의 그 육성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바 있었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안다 이러길래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7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당 당대표니까 이제 뭐 내가 알기로는 그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엄마가 당대표는 이제 휴가도 이제 뭐 이복해도 이제 뭐 그냥 처리되는구나 그렇게 뭐 말이 있었죠. 교수님, 네. 이 당직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사실 이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 사람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또한 둘 중에 한 명은 완벽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거짓말하고 있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 그 아들 측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이 지금 인터뷰한 사람이 그 당시에 당직병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직병의 기록에 그 명단이 남아 있잖아요. 언제 몇 시에 누가 당직을 섰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예. 그 기록에 지금 이 통화한 이분 아까 그 녹취 나온 분 이분은 그날 당직을 안 섰다는 거죠. 그럼 과연 당직을 안 선 사람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이분이 당직을 그냥 섰는지 안 섰는지. 그럼 당직을 안 쓴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전원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당직병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자체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서로 양쪽 의견이 너무너무 달라요. 네. 지금 당장은 양쪽 의견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의견이 맞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 이것도 검찰이 이분 불러서 예. 그리고 또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당직 쓰면 당직 명령이 다 나오니까 그 당직 명령 나온 명령서 보면 그 당시 그날 그 사람이 당직을 섰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이 조사를 통해서 어느 말이 진실인지를 밝히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당직병 아니라는 얘기가요. 지금 2차 병가가 15일부터 23일까지고 개인 연가가 24일부터 27일인데 23일 날 당직병이 아니라 25일 날 당직병이라는 얘기인데 23일 날 휴가 끝난 자가 25일까지 군대에 복귀 안 했으면 전화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23일 날 당직병이어야지 물어볼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 변호인 측의 반박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직접 요청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요. 일단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 보좌관이 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추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또 관련된 질문을 국회에서 받았을 때조차 아들이 실제로 아픈 건 맞는데 라는 식의 해명은 했지만 이 보좌관의 전화에 관해서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정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이 부분만 해명을 쏙 빼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해명을 안 하는지. 예.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보좌관과 전화했던 대위가 지금 그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하고 통화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지금 녹취록 나온 거니까. 예. 그 신원식 의원 보좌관실에서 통화했던 대위는 통화했다고 하고 예. 여기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도 입장을 얘기하죠. 왜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검찰이 확인을 해서 정말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예. 전화를 했다면 언제 이거는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언제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그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서 답을 내놔야 돼요. 수사를 빨리 해서. 그렇지 네. 않으면 점점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 지금 보좌관이 휴가 연기를 보좌관이 대신 요청했냐, 안 했냐, 이거 상당히 큰 지금 논란이에요. 이것도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자기가 이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A 대위가 있잖아요. 이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를 한. 이 A 대위는 자기가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동아일보 인터뷰를 봤더니 이거를 검찰이 진술했다고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제 동부지검은 이런 진술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 또한 둘 중 하나는 또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는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하기 곤란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진술이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A 대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동부지검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이 또 왜 이런 데 개입을 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좀 그 부분도 의문이 들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는 그럼 검찰 수사로 밝혀라 이 얘기를 하는데 예. 지난번 인사 때 동부지검 차장이랑 형사 1부장 한 명은 사인내고 한 명은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가버렸는데 이런 예, 예.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점점 정치적 쟁점화가 되면서요. 어제 이흥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장소에서도 이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휴가를 내고 또 열흘 연장하고 어찌됐든 복귀일에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와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한 후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공무날짜에 기대하지 않은 것 탈영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일에 기대를 하지 않은 거요. 네. 그렇다면 뭐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이흥구 후보자가 귀대를 하지 않은 것 타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또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 부대 관계자 3명을 이게 고발을 하고 이후에 특검 추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뭐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특검 추진은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검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야당은 특검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또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아마 특검을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 하려면 국회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의 구도상에서 과연 통과가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추경이라든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국회가 다른 민생 문제 논할 것도 많은데 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끌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이용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화면 나왔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비겁한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는 어느 부분에서 쟁점이 있는 거고 국회에서 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대법관 후보까지 되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니요. 이 정도 정확한 답변 지식도 없으면서 대법관 후보로서 본인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쟁화를 계속하지 말고 조금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